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건강한 게 최고로 잘 지내는 겁니다. 감기 안 걸리셔야 되고 독감 안 걸리셔야 되고 특히나 너무나 무서운 손 잘 씻고 계시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1월 29일 기준으로 우한 폐렴에 의한 중국 전체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30명이 넘었습니다. 또 중증 환자가 1240명을 넘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저희는 집중을 좀 해보고요.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사스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그렇죠. 이것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전염병이 2000년부터 4개의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뭐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죠. 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스 같은 경우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이게 창궐이 돼서요. 결국 이게 그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끝난 2003년 6월까지 계산하면 약 한 7개월 정도. 근데 이제 아주 집중됐을 때로 보면 4개월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처음에 2003년 2월에 중국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7월에 중국 그 사스 방역이 종료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걸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775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2,558만 명이 창궐해서 그 중에 이제 4,595명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게 270명이에요. 저랑 아주 친한 그 이광기라는 그렇죠. 아들도 잃어서 참 그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걸린 사람이 이제 확진자가 76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신종플루로. 이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지금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때는 그래서 신종플루 약이라는 게 있어서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것도 2009년 4월에 시작해서 끝난 게 2009년 12월에 끝났으니까 한 6개월간 괴롭혔던 질병이죠. 그렇죠.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에 시작을 해서 2015년 11월에 끝났으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됐는데, 이때 그 24개 국가에서 1167명이 확진자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186명이에요. 근데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한 40% 정도 됐어요, 메르스가. 그래서 약 4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한 폐렴하고 비교해 보면 우한 폐렴이 사스보다는 사망률이 그렇게 그 높은 건지 비슷하고요.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은 낮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4개 나라에 6,031명이 그 1월 29일 현재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염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염 속도는 훨씬 빠르고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1월 29일 기준으로 그 중국의 확진자가 6,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지금 132명이 사망을 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4명이 확진자가 됐고, 아직까지는 이것도 이제 이번 한 일주일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 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뭐 호주, 그 다음에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티벳까지 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우한이 지금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데 통제되기 전에 우한에서 500만 명이 빠져나갔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그 500만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그동안 전염병이 돌 때 세계 경제 또는 그 해당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해서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세계 교역량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산업 생산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프를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만든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그 사스 때 보면은 교역량이 급격하게 10에서 0, 한 3, 2, 3까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부분이 교역량뿐 아니라 교역량이 떨어지니까 산업 생산도 줄어들게 되죠. 역시 메르스 사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교역량인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회복 조짐이 있었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협상을 끝냈다고 그러니까 2차 협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무역 갈등도 좀 풀리면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한 폐렴이 이제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중국 자체가 미국하고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버린 거고 중국이 생산 자체가 어려워졌으니 이게 이제 춘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설 명절 연휴하고 비슷하게 중국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춘제 연휴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생산이 늘어날 텐데 그 기간이 2월 달까지 연장됐으니 이제 경기를 확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20년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4.2, 전월 대비해서 3.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6월에 105.6인데 이때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한 폐렴이 여기 이제 겹치면 더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소비자 동향 조사를 면접 조사를 한 거거든요. 면접 조사 해보니까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비를 더 하겠다는 생각도 많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죠? 갑자기 이제 설 명절 때 뭔가 소비해보고 좀 가보려고 했더니 좀 겁이 나니까 뭐 공연 같은 거 영화 보러 가는 거 찜찜하다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이 그 발병 다음 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그게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실제 메르스 사태 때도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은 여행 취소가 최근에 늘어나는데요. 물론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인의 관광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백화점 매출 숫자도 줄어들게도 되고 그다음 면세점도 이제 사람들이 안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메르스 사태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사태 발생 한 달 사이에 관광객의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2015년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봤더니 5월 달에 그 약 6천만 정도가 들어왔다고 그 6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2015년 그 5월 달에는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3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절반 떨어졌죠. 그 다음 달에는 20만 원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관광객 숫자가 팍팍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도 줄어든다는 건데 면세점 매출을 한번 봤어요. 면세점 매출을 보니까 2015년 5월 달에 면세점 매출이 800만 달러였거든요. 800만 달러였던 게 100만 달러로 계산했을 때 8천만 달러가 되겠네요. 8천만 달러였던 것이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 얼마로 떨어져 버리냐면 약 4천만 달러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또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비슷한 양상을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우한 폐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네. 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만약에 이런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 내가 뭔가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대비가 있겠는가, 여기에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겠는가,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관심이 제일 많은 상황이죠. 뭐 사실 보험 가입해놓고 내가 혹시라도 거기 걸리면 어떡하나. 여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확진자가 되면 격리 수용되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보상해 주나. 네. 그다음 거기 치료비는 누가 보상해 주나. 네.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못 움직이게 하니까. 네. 뭐 확진자가 아니어도 집에 자가 격리돼 있으니까 네.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래도 그리고 그때 이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그때 확진자가 아니어서 음성인 때 네. 검사를 받았다. 그럼 돈을 보상받을 수 있나? 이게 걱정이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특화보험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네. 기존에 많이들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병원비는 책임져 줘요. 네. 근데 이 실손 의료비 가입자가 우한 폐렴의 입원이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는 보험사가 제공을 해주는데 우한 폐렴과 관련된 처방은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약국에 들어가서 처방받은 것도 조제비도 다 네. 보장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그 의료비 우리 건강보험 드는 데서도 많이 보존이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들었고 네. 실손보험이 들어있다면 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으슬으슬하고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요. 그래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잖아요. 이게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얘기예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기침을 하니까 다들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럼요. 사실 뭐 제 아내도 얼마 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면 본인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죠. 혹시나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한번 받아본다는 거죠. 검사를 이제 이 확진자가 되기 위한 검사를 다 받았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전 단계가 아니라 판정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게 걸렸나 안 걸렸나를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해본다는 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원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열이나 기침, 콧물, 뭐 가래, 호흡 관련 등의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랬다면 실손 그 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음성이건 양성이건 상관없이 의사가 동의해주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또 그 진료비를 모두 다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2009년에 가입했던 거, 그 이후에 가입한 거, 또 최근에 가입한 거 이렇게 보면 자기분담금의 규모가 다 달라요. 그 금액만큼은 자기분담금만큼은 못 받고 그 초과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것도 한번 내 보험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 생업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막막하거든요. 이런 보험은 없나? 아니 이걸요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를 좀 만나봐서 전문가한테 이 부분까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다녀오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뭐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던데 맞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약 중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거는 실손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보험 사례를 한번 보고 이분이 그 실손보험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뭐 자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분이 가입된 이 증권을 한번 분석을 잠깐만 해보면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이라는 게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통원이 이렇게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 폐렴이라는 거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겠죠. 그러면 이 상해라는 곳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질병통원이라고 해서 5,000원 공제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그냥 단순하게 통원을 했다고 하면 5,000원만 공제하고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나 20만 원이 나오든 간에 5,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돈이 입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폐렴으로 뭐 요게 만약에 밝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통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원으로 가겠죠. 입원으로 가게 되면 또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전액 그러면 병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 200만 원이 나왔다 이 전액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 이 그 자기 분담금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입 시기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입 시기마다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네, 일단 본인이 가입한 게 굉장히 오래된 2009년 이전의 보험이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원에는 5,000원을 공제하고 또 입원 시에는 전액이 나오게끔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이겠고요. 만약 2009년 이후, 즉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액이 총 치료액에서 10% 정도는 발생한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에 따라서 10,000원에서 20,000원가량 본인 부담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판매되는 실손보험, 특히 2015년도 9월 이후에 가입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10에서 뭐 20% 정도로 조금 더 본인 부담액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통원할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본인 부담액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급여와 비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20%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손보험은 조금 더 내 부담액이 낮고 요즘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면 부담액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야, 기왕에 들어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없다면 생각해 볼 만하네요. 네. 전문가 상담하면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중요하다는 걸 좀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추천 상품을 보니까 아무래도 실손 의료비 보험이 우선인 것 같고 입원 일당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원 특약, 그다음 수술 받을 때 수술비 특약을 꼭 넣어놓는 게 또 이제 폐질환이잖아요. 사실 전염병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폐질환이 많으니까 폐질환에 관련된 보험도 꼭 드러나야 된다는 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질병 특약 가입이 돼 있는지, 또 폐 관련해서 보험에 들어져 있는지 이거 확인을 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런 걸 보상해줄 보험이 없다는 거죠. 그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죠?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